이번 총선에서 처음 적용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제도로 인해서 비례 후보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네, 각 정당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1번지 현장. 오늘은 더불어시민당 세 번째 비례대표 후보인 권인숙 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최덕재 기자. 네, 서울 여의도에 있는 더불어시민당 당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3번을 받은 권인숙 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모셨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후보님 이번에 상당히 높은 비례 순번을 받으셨습니다. 네. 현실 정치에 입문하게 되신 계기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사실 제가 1986년도에 부천동 성고문 사건 그걸 고발을 하고 그다음에 노동인권회관 세우면서 사회활동을 하고 나서 이렇게 투신하는 식으로 살지 않겠다라고 마음먹었고 제가 이 사회에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다 했다고 그때 마음을 먹었었는데요. 박근혜 정부의 헌정유린의 상황을 보면서 너무너무 불행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문재인 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뛰어들면서 제 삶을 내 중심으로 살지 않겠다고 마음을 바꿨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여성정책연구원 원장으로서 그동안 이 전문가로서 쌓은 지식과 그다음에 이 급박한 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의회가 더 나아질 수 있는 그 모습을 원한다면 저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뼈아픈 부분을 한번 여쭤봐야 네. 되겠는데요. 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사실 비판 여론도 좀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이번에 비례대표 후보로서 이런 어떤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지 각오도 좀 부탁드립니다. 이 과정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급박하고 그리고 촛불 시위에 참여했었던 사람들이 절박하게 만들어낸 외침같이 들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어려움도 있고 한계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 알고 있고요. 문제가 있는 거 알고 있는데요. 열심히 극복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회에 들어간다면 열심히 하면서 제대로 된 의회를 보여주는 것 속에서 이 외침이 옳았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주 훌륭한 시민 전문가들이 사실 많이 모였습니다. 네. 이번에 계기를 통해서요. 그래서 그분들의 활약이 굉장히 클 거라고 여겨지고요. 일단 이 더불어민주당이 일당이 되는 모습 그리고 올바른 이 국회 권력을 통해서 검찰 개혁을 제대로 네. 이뤄나가는 모습이 그거 증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력 중에 워낙에 네. 여성 정책 전문가이시니까 그렇죠. 이번에 가장 핫한 이슈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이 N번방 사건이 굉장히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의 일이 벌어지게 된 이유가 뭐라고 좀 진단하시나요? 사실 디지털 성범죄가 굉장히 우리 사회에 중요한 문제가 됐던 거는 벌써 한 5, 6년이 되어가고 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로 피해가 심각한지 이 문제가 여성들한테 얼마나 불안을 낳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우리 사회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여성을 성적 소비 대상으로 삼는 남성들의 이 집단 문화가 사실 별로 극복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 어린 여아를 성착취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많은 남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 현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이 기술 발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사실 짐작을 제대로 못하고 네.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모든 어떤 흐름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고 새로운 자세로 지금 임해야 되는 아주 절체절명의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어서인지 정말 말할 수 없는 네.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권이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노력을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성착취 범죄라는 개념이 우리 사회에 들어와야 하고요. 단순 가담이라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처벌이 되는 모습을 우리 사회가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자신이 국회에 들어간다면 한동안은 이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
몇 가지 허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하는 그런 정책 법안들을 좀 내고 네. 싶은데요. 일단 신고가 너무 어려워요. 아, 그리고 신고를 네. 아주 급박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이 범죄자들을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와 관련된 시스템이 마련돼야 되고 제대로 마련돼야 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시스템이 아주 적극적으로 국제 공조 속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근데 또 다른 부분에서는 이제 여성 아동 성보호와 관련 이제 법이 있는데 아동 청소년 네. 이제 성보호와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유인에 관한 거요. 요즘 이제 채팅 앱을 통해서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꼬임을 당했다라는 네. 얘기를 많이 이제 그 피해자들의 증언을 들었는데요. 네. 이 꼬임 자체가 위법한 것,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처벌 조항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2003년도에 영국의 같은 경우는 이 그루밍, 성폭력에 관해서 처벌하는 법이 들어왔는데 그거를 모델 삼아서 네. 사실은 아주 기초적인 초기 단계부터 유인 단계부터 우리 사회가 대처하는 모습을 갖는 것이 이 성범죄, 성착취가 놀이가 아니다라는 네.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N번방이 막히니까 또 다른 사이트로 옮겨가고 또 다른 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 무참한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총체적인 네.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번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네.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전 질문하고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긴 네. 한데요. 앞으로 만약에 네. 국회 입성을 성공하시게 네, 되면 네. 어떤 일에 좀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하고 싶으신지 한번 듣고 싶네요. 저는 뭐 여성학을 전공했고요. 네. 그리고 오랫동안 성폭력에 대해서 연구를 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의 징병제라든가 군사주의 문화나 이런 부분들을 연구했고 네. 여성정책연구원 원장으로서 2년 반을 재임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회의 몇 가지 중요한 문제, 여성의 경제력 향상을 위한 네.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저출산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 성폭력과 관련된 굉장히 지금 사각지대가 많거든요. 디지털 성범죄가 그 사각지대 아주 전형적인 네.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 성폭력에 관련한 이제 보완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법안들을 다양하게 제출하고 싶습니다. 조금 더 예를 들자면 어떤 법안 같은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네. 유인 단계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네. 이 처벌에 대한 부분들, 신고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성폭력 그 피해자에 대한 이 삭제라든가 아니면 신원 보장, 네. 신원을 변화시켜주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 보호를 위한 다양한 어떤 다각적인 시스템 만드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만약에 국회에 오시게 되면 네. 말씀하신 일들 꼭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시민당 3번 비례대표 후보 3번을 받으신 권인숙 후보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1번지였습니다.